지난달 23일 엔비디아가 또 한 번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괴물 같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시장은 온통 엔비디아 이야기뿐인 것 같습니다. 이 AI 모멘텀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엔비디아였던 만큼 호실적은 당연했는데요. 자신들이 이전 분기 제시했던 가이던스도 그 가이던스보다 더 높았던 월스트리트의 전망도 훌쩍 넘겨버리는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내면서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우리도 보면 주변에 종종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한다길래 뭐 하나 맡겨봤더니 이 기대 이상으로 잘해오면 계속해서 더 어려운 일을 맡기기를 반복하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리는 그런 경우 말이에요.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어느 수준이냐면 이 8월 28일 로이터에 따르면요. 애널리스트들은 2024년 1월까지 이 기업의 연간 순이익이 2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 연도와 비교해서는 5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심지어 그 이듬해에는 순이익이 350억 달러까지 폭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엔비디아라고 해도 그렇지 진짜로 이런 성장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이 정도의 수준으로 기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는 사람들에겐 엔비디아가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꽉 잡아 올라간다 이렇게요. 엔비디아의 성장 계획표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부문에서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이들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엔비디아의 GPU 없이 AI를 운영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기업들이 모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 GPU는 마약보다 구하기 힘들다고 말했을 정도로 이 품귀 현상이 극심합니다. 사려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으면 더 많이 만들면 그만 아니야?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표 제품 A100과 H100은 각각 7나노 및 4나노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반도체인데요. 일단 이 정도의 선단 공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몇 없고요. 사실 몇 없는 수준이 아니라 이 TSMC와 삼성전자 단 둘뿐이죠.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 설계대로 오차 없이 실물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옷은 장인들이 모인 아틀리에에서 제작하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설계한 반도체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에서만 제작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TSMC가 주로 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엔비디아가 더 많은 반도체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선 이 TSMC가 공장을 더 열심히 가동해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TSMC라고 해서 갑자기 엔비디아가 와서 야, 주문량이 폭증하니 생산 3배로 늘려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이미 공장을 최대한으로 가동하고 있고요. TSMC의 고객이 엔비디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7월 14일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반도체 겨울을 겪으며 떨어졌던 TSMC의 공장 가동률은 3분기에 다시 8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더 주문을 받고 싶어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뜻입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관계자를 인용하며 이 엔비디아가 H100 GPU의 생산량을 2024년에 150만에서 200만 개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올해 전망치인 50만 개와 비교해서 생산량이 3배에서 4배까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을 겁니다. TSMC가 공장을 더 짓거나 다른 기업에게 할당되던 캐파를 가져오거나 삼성전자 같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를 맡기는 것이죠. 실제로 조선비저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AI GPU 위탁 생산을 위한 협의를 개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계획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긍정적인데요. 8월 24일 로젠블렛의 한스 모세만 애널리스트는 2025년까지 공급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해 무려 $1,100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성장 동력이 GPU 수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업은 AI를 위한 하드웨어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기업이지만 AI 소프트웨어 인프라 부문에서도 이미 엄청난 입지를 구축한 기업이거든요. GPU는 한번 구매하면 수년은 좋게 사용합니다. 즉 제품을 통한 반복적인 매출을 만들기 어렵다는 뜻이죠. 하지만 구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소비자들을 락인시킬 수만 있다면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의 기반이 됩니다. 물론 아직 엔비디아의 매출의 대부분은 하드웨어에서 발생하지만요. 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쿠다 플랫폼, 옴니버스, 자율주행 솔루션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 뚝뚝 달려갈 일만 남을 것 같은 엔비디아인데요. 최근 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안이 또 확대된 것이죠.
8월 30일 로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정부 제재로 중동 국가에 첨단 AI 반도체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고 공시에 밝혔고요. 규제 품목은 A100과 H100입니다. 재밌는 점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이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봐야겠지만 수출길이 막힌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찌됐든 기업 공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 금지 하나만 가지고 엔비디아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중동 국가는 애초에 이 기업의 핵심 고객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엔비디아 측도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정부의 규제 확장이 최종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일찍이 금지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의 A100과 H100도 당연히 제한 품목에 포함이 됐습니다. 매출 타격을 우려한 엔비디아는 이 규제를 우회하고자 중국 수출 전용으로 하위 호환 제품인 A800과 H800을 만들어 팔아왔고요. 이런 가운데 중동 국가까지 포함하는 규제 강화안이 발효된 것인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선 상당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안 그래도 엔비디아의 꼼수를 못마땅하게 여긴 바이든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저성능 칩은 물론 중국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버 구매를 통한 컴퓨팅 파워 사용도 차단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중국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저성능 칩 사재기에 나섰을 정도니 사안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됩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규제가 하나둘 늘어나다간 엔비디아에게 다방면에서 매출 압박이 들어올 건데요. 최근 분기 기준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입니다. 미국,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죠. 정부 제재로 이 정도의 시장을 잃는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성장 정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엔비디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규제라는 장애물을 돌파할 묘수입니다. 이 기업이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고 이를 사려는 사람이 넘친다고 해도 법으로 판매가 금지돼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니 말이죠. 물론 규제안이 앞으로도 계속 강화돼서 중국에서의 매출이 줄어든다고 가정해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할 북미 매출이 이를 상쇄해주긴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의 AI 모멘텀은 강력하죠. 그러나 지금의 엔비디아에게 걸려있는 기대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하늘을 찌르는 수준이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늘 100점, 아니 120점, 150점을 맞던 엔비디아가 어느 날 갑자기 90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왔을 때 시장은 이를 어닝미스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